이 영상 입춘 지나고 보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날짜만 바뀐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타는 정마가 달려오는 해입니다. 준비 안 된 집은 이 뜨거운 열기에 재물이고 명예고 싹 다 타버려요. 많은 분이 청소하면 보고겠지 하시는데 착각 마십시오. 청소는 사람이 하는 준비일 뿐 입춘날의 행동이 진짜 내 운명을 찍어 누르는 확정입니다. 입춘은 묵은 애군의 목을 단칼에 치고 새 천운을 받아내는 운명의 단절선입니다.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보살님 댁은 겉만 깨끗할 뿐 기운은 여전히 작년의 썩은 늪에 갇혀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문턱을 넘어 병오년의 불길을 황금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비책을 일러드릴 테니 똑똑히 들으세요. 보살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며 가슴이 떨리신다면 신령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입춘 전날 밤 신령님 앞에 보살님의 이름을 올리고 2026년의 기운이 보살님 댁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은 단순히 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각 띠에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신적 존재가 깃들어 있습니다. 2026년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보살님의 수호신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쥐띠 보살님은 차가운 자수의 기운으로 병오년의 뜨거운 불을 끓여 강력한 에너지로 바꾸는 분입니다. 좌우충의 변화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밑의 재물 물기를 잡아 큰 실익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욱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그 복줄기가 마르지 않으니 입춘 전야에는 고요한 호수 같은 지혜를 확정하십시오. 얼어붙은 겨울 땅이었던 소띠 보살님은 병오년의 태양을 만나 드디어 따뜻한 해동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간의 노력이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구워져 완성되는 해이니 특히 부동산과 문서운에서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넉넉한 대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보살님의 짐은 곧 황금 보따리가 됩니다. 호랑이띠 보살님은 불을 만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제왕의 운에 들어섭니다. 리괴의 빛이 보살님의 칼날을 비추니 명예와 승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쟁자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재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십시오. 입춘 전야의 별인 그 예리한 기운이 보살님의 권세를 지켜줄 것입니다. 토끼띠 보살님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만인에게 필요한 생명수와 그늘이 되어주는 구원의 존재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곧 인복과 금전으로 이어지니 귀인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신비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입춘 전야의 맑은 달빛을 머금는 호흡을 하신다면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얻는 풍요로운 결실이 따를 것입니다. 용띠 보살님에게 병오년의 화기는 승천을 위한 강력한 엔진의 열기와 같습니다. 올해는 절대 안주하지 말고 이사나 이직 등 모든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셔야 무대가 세계로 넓어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입춘 전야에 용신의 위엄을 세워 기운을 확정하십시오. 불길은 보살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이 날려보낼 것입니다. 뱀띠 보살님은 자신과 같은 불의 해를 만나 지혜와 추진력이 폭발하는 해를 맞이합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해이니 전문직이나 창의적인 분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낼 것입니다. 입춘 전날 밤 거실에 불을 끄며 낡은 허물을 벗겠노라 다짐하십시오. 보살님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빛날 것입니다. 말띠 보살님은 왕의 자리에 앉아 어딜 가나 대접받고 모든 일에 가속도가 붙는 해를 보낼 것입니다. 다만 기운이 너무 강해 스스로 다칠 수 있는 자영사를 조심해야 하니 속도 조절과 절제가 올해의 생명줄입니다. 입춘 전야의 침묵으로 거친 숨을 고르고 중심을 잡는다면 병오년의 에너지는 오직 승리의 길로만 안내할 것입니다. 양띠 보살님은 말과 만나 오미압을 이루니 가만히 있어도 귀인이 문을 두드리는 천우신조의 해입니다. 혼자 애쓰기보다 협력할 때 재물복이 배가 되며 꼬였던 관계들이 기적처럼 풀려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입춘 전야의 따뜻한 온기를 확정하십시오. 보살님이 가는 곳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사가 따를 것입니다. 원숭이띠 보살님은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되어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 거듭나는 인고와 영광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초반의 고단함은 거대한 성취를 위한 과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말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결과물과 수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입춘 전야에 나는 황금이다 라고 확정하십시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입니다. 닭띠 보살님에게 병원연의 불은 명예와 품격을 만천하에 비추는 눈부신 조명이 됩니다. 직장 내 승진이나 가문의 경사 등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릴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오겠지만 구설수를 막기 위한 내실 다지기가 필수입니다. 입춘 전야에 오직 진짜 나의 빛만을 남기겠노라 다짐하십시오. 보살님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개띠 보살님은 불기운을 안전하게 담는 창고 역할을 하니 흩어진 기운을 모아 내 실속으로 챙기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문서운이 독보적으로 좋아 터전을 넓히고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데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입춘 전야에 성벽을 세우는 마음으로 기운을 확정하십시오. 신령님이 보살님의 가옥을 수호하실 것입니다. 돼지띠 보살님은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여 복락을 끓여내는 가마솥과 같으니 먹을 복과 재물 복이 끊이지 않는 해입니다. 가진 지혜를 나누고 베풀수록 보살님의 항아리에는 더 큰 재물이 샘솟듯 차오르는 신비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입춘 전야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확정하십시오. 보살님이 잠든 사이 모든 복이 안방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보살님, 작년인 2025년은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였습니다. 뱀은 지혜롭지만 차갑고 습하고 땅 밑으로 기어다니는 기운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고 땅 위로는 불마가 달리는 그야말로 뜨거운 양기의 절정입니다. 습한 땅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몸을 말리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입춘 전날 밤입니다. 이때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작년의 습한 기운에 젖어 있는데 밖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엉키고 몸이 아프며 들어오려던 재물복도 아이고 이 집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보살님, 자정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자정은 음의 극치가 양으로 바뀌는 태동의 순간입니다. 특히 입춘 전날 밤의 자정은 1년 12달의 모든 어둠이 씻겨 내려가고 새해의 첫 빛이 잉태되는 시점이죠. 제가 밤 11시 40분부터 55분 사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운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 그 고요한 틈새에 보살님의 정성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작년의 모든 묵은 기운을 벗어던지고 병오년의 빛나는 불길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집안 구석구석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께서 그날 밤 거실에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례가 아니라 보살님 댁의 기운을 다시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밤 11시 30분이 되면 집안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텔레비전 소리, 라디오 소리, 스마트폰의 알림음까지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 두십시오. 지금부터 20분간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고요. 말이 새어나가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거실은 집안의 모든 방과 연결된 중심점입니다. 거실 중앙에 서실 때는 맨발이 좋습니다. 방바닥을 통해 집안의 지기지기를 느끼십시오. 서서 현관을 바라보며 등 뒤로는 안방을 두십시오. 이것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맞이한다는 무속적 형상화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번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길게 내뱉으십시오. 이때 보살님 마음속에 있던 작년의 근심, 돈 걱정, 자식 걱정, 몸 아픈 통증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코로 아주 깊게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십시오. 병오년의 붉고 찬란한 태양빛이 보살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다고 믿으십시오. 마지막 호흡은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하십시오. 들이마신 빛이 보살님의 배꼽 아래 단전에 단단하게 뭉쳐 황금색 씨앗이 되었다고 느끼며 마무리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끝나면 보살님은 이미 작년의 보살님이 아닙니다. 병오년의 기운을 품은 신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보살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의식을 마치고 나서도 다음에 3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의식 후 스마트폰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의식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남들은 뭐 하나 하고 유튜브나 SNS를 보는 순간 보살님이 정성껏 모은 기운은 순식간에 디지털 파동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의식 후에는 바로 잠들어야 합니다. 꿈속에서 신령님이 보살님의 운을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입춘 전날 밤은 구걸하는 밤이 아닙니다. 돈 좀 주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십시오. 빌면 부족한 상태가 확정됩니다. 대신 이미 나는 부유하다. 이미 나는 건강하다. 나의 2026년은 이미 대박났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침묵하십시오. 신령님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를 돕습니다. 세 번째, 거실불을 끄지 않거나 전체를 다 끄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거실불 하나만 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둠 속의 빛을 찾는 리괴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실불을 끄는 행위는 보살님이 스스로 어둠을 걷어내는 주인공임을 상징합니다. 집안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방이나 복도에 작은 미등 하나는 남겨두어 기운의 통로를 열어두십시오. 보살님, 2026년 병오년을 지배하는 리괴는 2개의 불이 겹쳐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태양이 땅 위에서도 타오르는 격이지요. 이 해에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보살님이 남모르게 쌓아온 선행과 공덕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세상이 보살님을 알아주고 명예가 올라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숨기고 싶었던 허물이나 묵혀두었던 갈등이 있다면 불길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리괴는 붙어있음을 뜻하니 도장을 찍는 일이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잦을 텐데 이때 눈앞의 화려함에 속으면 내 소중한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입춘 전야의 침묵을 강조한 이유도 병오년에 들뜬 기운에 휘말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보살님의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띠에 따라 입춘 전날 밤 의식을 마치고 입춘날 아침 대문을 나설 때 챙기면 좋은 것들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텍스트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가슴에 새기십시오. 쥐용 원숭이띠 보살님들은 올해 뜨거운 화기를 다스리는 냉철함이 생명입니다. 입춘날 아침 집안의 북쪽을 향해 물 한 잔을 새로 떠놓으십시오. 보살님의 복물건은 검은색 원석이나 작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악재를 반사하고 기운을 맑게 걸러줍니다. 가방 안에 작은 손거울 하나를 품고 다니십시오. 호랑이 말 개띠 보살님들은 자신과 같은 화의 기운을 만난 보살님들입니다.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주변 사람과 부딪히는 상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춘날 아침 대문을 열고 나갈 때 동쪽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보살님의 복물건은 나무로 된 장신구나 푸른색 손수건입니다. 나무는 불을 아름답게 태우고 푸른색은 보살님의 지나친 열기를 식혀 균형을 잡아줍니다. 토끼, 양, 돼지띠 보살님들은 귀인의 도움으로 성취를 이루는 해입니다. 입춘날 아침 남쪽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올리십시오. 보살님의 복물건은 붉은색 지갑이나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입니다. 특히 금속은 보살님이 맺은 인연을 제물로 굳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 뱀, 닭띠 보살님들은 내실을 다지고 창고를 넓히는 해입니다. 입춘날 아침 서쪽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십시오. 보살님의 복물건은 노란색 소품이나 작은 돌입니다.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보살님의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찰떡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의식을 잘 마치고 잠에서 깨어난 입춘 당일 보살님의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음식이 그의 건강과 식복을 결정합니다. 병오년은 화의 해이므로 심장과 혈관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춘날 아침에는 따뜻한 성질의 차 한 잔을 권합니다.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붉은 빛이 도는 따뜻한 음료는 보살님의 몸 안에 잠자던 병오년의 기운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찬물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새 기운이 들어오려다 깜짝 놀라 달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춘 당일 점심에는 오신채라고 하여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채소, 달래, 미나리 등을 곁들인 나물 비빔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몸 안에 묵은 독소를 배출하고 새로운 계절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훌륭한 액막이 식사입니다. 보살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이미 평범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들이 올해는 경기가 어떻네, 세상이 흉흉하네 하며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보살님은 이미 입춘 전날 밤의 정적을 통해 하늘의 기온과 합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운세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입춘 전야의 비책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보살님이라는 소중한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안에 2026년이라는 황금빛 술을 가득 채우기 위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 신령님께서 이미 나를 점지하셨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 밤을 보내십시오. 보살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셨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세상 수많은 보살님에게 드리는 보편적인 처방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시가 다르고 조상님의 업보가 다르며 지금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불기운이 재물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치는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6년은 기운이 워낙 강렬하여 한번 잘못 틀어지면 10년 농사가 한꺼번에 타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절호인 해입니다. 보살님, 당신의 사주에 숨겨진 불구덩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입춘 전날 밤 의식을 하기 전 보살님 개인의 사주와 집안의 터 기운을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내 사주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 타들어가고 있는지는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일일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보살님의 이름 석자와 생년월시만 되면 신령님께서 보살님만을 위해 준비해 두신 병오년 전용 치트키를 제가 직접 공수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2026년 제가 확실하게 운의 고속도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복채는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름하오며 더 깊은 인연은 상담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보살님의 가택과 앞길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불하십시오.